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신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이네요. 임성근 무혐의, 경북 경찰청에서 어제 수사 결과 발표했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 결과를 놓고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피의자 9명이 있는데요. 현장 지휘관 6명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여단장 송치에 제시한 근거, 임성근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이 조그만 얼굴 사진, 이 사람은 이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얼굴 사진입니다. 아무튼 그 임성근 무혐의가 된 것은 결국은 앞으로 일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시끄러워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단장은 과실치사, 사단장은 혐의 없음. 경북경찰청은 아무튼 최상병 순직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임성근 불송치,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간부 6명은 송치했습니다. 임성근은 수색 5인 지시 인식을 못했다. 경찰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보도 보겠습니다. 대대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 임성근의 과실치사가 아니다. 경찰 임성근 혐의 없음 불송치. 당시 여단장 등 6명은 송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작전 지휘 개통도를 보면은 육군 54단장, 이 총괄 지휘자입니다. 해병대는 수변 수색, 소방은 수중 수색. 문에 들어가지 말고 수변에서 육안으로 수색하라.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라. 11 포병 대대장, 허리 아래까지 사실상 수중 수색 지시. 7 포병 대대장, 최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이다. 이런 그 지휘 계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은 지휘 통제권이 없다. 그냥 일반적인 지시와 점검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의혹과 수사 결과, 의혹, 수변 내려가 바둑판식 수색 지시, 경찰의 판단, 군사 교범상 의심지역 집중 수색 방법 강조한 것이다. 수중 수색 사진 보고 칭찬을 했었다. 공보활동 당부 사항 전달 중 일부 발언에 불과한 것이다. 구명조끼 등 안전대책 소홀했다. 지휘권 육군 사단장에게 있고 지자체 소방 등과 협의해 수색 방법 등을 결정한 것이다. 가슴 장화 지원하라 지시. 다른 수해 복구 때 가슴 장화 사용한 적 있어 수중 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 우중 수색 지속하라 지시. 해병대 여단장이 육군 사단장 승인을 받아서 수색한 것이다. 임성근 사단장이 별도 지시는 안 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는 일단 일단락을 지은 것인데요. 과실치사가 아니다. 이렇게. 근데 앞으로 이제 특검이 만약 발동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때는 무엇을
들여다볼 것이냐. 아마도 이제 이런 내용보다는 임성근이 본인이 구명 로비 활동을 했느냐. 그 구명 로비 활동을 한 용산 대통령실의 접촉 인물들은 누구냐. 여기에 김건희 여사 쪽이 관여되어 있다. 가령 도이치모터스 임원이 뭐 이 사람하고 골프를 치기로 약속을 한 바 있다. 뭐 등등에 관한 그런 그 특검의 수사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특검법이 이제 발동이 되느냐 이게 더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게 일단락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을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최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그리고 일주일 뒤인 26일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참석차 하와이를 들러서 이제 워싱턴을 방문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민폐를 끼치는 집단이다. 러시아는 남북 중 누가 더 중요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토 회의 이후에 출국 전 외신 인터뷰. 우크라이나 지원, 이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때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수준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호하고도 결연한 그런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듣고 싶었던 거죠. 우물우물 얼렁뚱땅 북한과 러시아, 중국 눈치를 보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칙, 우리의 입장 그것을 단호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기는 하지만 전자결제를 통해서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을 오늘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고 건의를 하고 이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쪽에서는 수사가 미진하다, 특검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우리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9월 수련의들 복귀하는데 길을 터줬다. 하반기 모집 때 제한을 풀고 특례를 준다. 현장 이탈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병원을 지킨 이들과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제 이건데요.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병원을 지킨 사람들하고 현장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하고 결과가 똑같아지면 앞으로 누가 환자 곁을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환자 곁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장을 지킨 이들에게도 분명한 어떤 페이버, 이익이 주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퇴로를 열어준 정부다. 의료 공백 장기화 막기 위해 결단, 9월 수련 재응 시 예외 인정키로 했다. 동아일보 일면 톱인데요. 중국이 북한 노동자 다 나가라.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에 돈줄을 쥘다. 요즘 김정은하고 푸틴이 뭐 브로맨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밀착이 돼 있는 그러한 외교 행태를 보이자 북한이 여기에 따드득 이빨을 갈면서 이제 어떤 보복 조치 비슷한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 다 나가라. 원래 북한은 순차적 귀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중국이 이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중국의 체류중인 북한 노동자가 10만 명쯤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김정은 체제의 기반이 되고 있는 외화 벌이에 타격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가는 자멸 한다. 자멸 경고에도 여당 당권 주자들 김건희 여사 문자 난타전 첫 합동 연설회 당내 분열 모두가 네 탓이다. 김건희 여사 사적인 문자 전문 공개가 됐습니다. 막장으로 가는 국민의힘. 김건희 한동훈 문자 5통을 보니 저는 그걸 보고 김건희 여사가 참 저런 심정 속에 있었구나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그 디올백 그 수수 의혹에 휩싸이게 한 그 원인 제공자라는 그 책임 뭐 이것을 완전히 모면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 그리고 책임 뭐 이거는 져야 된다면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민을 했었다라는 내용도 또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든 남편인 윤석열과 그 다음에 여당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둘 사이가 틀어져 있고 껄끄러져 있고 냉랭한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든 둘 사이를 좀 화해를 시켜보려고 노력한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의와 통화해보길 바란다. 역정을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V라고 하는 건 VIP, 즉 대통령을 말합니다. V와 통화해보길 바란다. 진정성 논란, 책임론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24년 1월 그 중순 하순경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핫 이슈였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면 1000번, 10,000번 사과할 수 있겠으나 사과를 한다고 해서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또 벌어질 거고 누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책임론, 진정성 논란, 책임론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측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가 온 날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는 사과는 불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보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당 대표가 돼도
앞으로 영부인과 당무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문자 내용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가 1월 15일 날 갑니다. 2024년 1월 15일 문자.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기분이 언짢으셔서 역정을 냈던 것이다. 그러니 너그럽게 이해해달라 드립니다.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V 대통령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지요. 이제 이날 2통의 문자를 보내는데요. 또 한 번 더 보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글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진정성 있는 말이냐, 이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책임이 다 흘려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으로서 이런 말까지 할 수밖에 없는 김건희 여사의 마음 힘켠이 느껴져서 제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참 짠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말을 하기까지 내가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 대통령 부인이란 자리, 나에게는 맞지 않는 자리, 그래서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다. 죄송하다. 참 마음이 저는 먹먹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러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또 비판해야 될 대목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마음 한켠이 먹먹합니다. 이제 여권 관계자는 이 대목에 대해서 지난 1월 15일 직전에 김 여사 수사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이 한 후보를 상대로 강한 이견을 제시한 것을 안다. 이견, 다른 의견. 김 여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통령실 기류는 김 여사가 사과를 할 경우에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쪽이었다. 이제 그러고서 나흘 뒤인 1월 19일 날 세 번째 문자를 보냅니다. 사과에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하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본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자를 익십을 했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이런 거 다 팽개치고 또 한 번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사과에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다.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당시 상황을 그만할 때 이제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는 사과하는 것이 어렵다는 데 방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면은요,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그런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 그러니까 1월 19일 바로 전날 1월 18일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또 19일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대답을 한 셈인데
어쩌라는 말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권 관계자. 한동훈 후보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그날 김건 여사 주변 인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김 여사가 사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왔었다. 이런 말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공개적으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걱정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김건 여사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내서 1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를 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보내는 또 세 번째 다른 한켠에서는 이제 김건 여사 주변 인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사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건 여사가 이런 문자를 보낸 이틀 후 1월 21일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재욱 원내대표 등과 함께 만나서 한동훈 후보에게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또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 보고서 나선 길 할 일을 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건 여사는 1월 23일, 25일에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23일은 이제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만난 자리였었죠. 김건 여사는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주변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달며 여론전을 한다는 얘기가 파다했었습니다. 한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를 접한 김 여사가 그런 문자를 보낸 것 같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월 25일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문자 발송 나흘 후인 1월 29일 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를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국민의힘 당권 후보 네 사람이 광주에 가서 합동 연설을 하는 그곳에서 무대에서 이제 손잡고 포즈를 취한 모습이고요. 네, 나경원, 윤상현, 문자 무시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만약 그 문자에 답을 했다면 그것이 국정농단이 되는 것이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팀 화합을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건 여사 문자 공방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는 일제히 자해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 회복기에 삼성전자 첫 노조 파업이 예고됐습니다. 노조 6,540명 참여한다. 전 직원의 5%. 10일까지 협상안이 없으면 2차 파업을 한다. 사측에서는 사전 대비로 생산 차질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노 8일 창사 이래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51년간 무노조 경영을 유지했던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기에 노조 리스크를 맞닥뜨린 것입니다.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가 끝났는데요. 극우 호랑이를 피했지만 프랑스 더 험한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좌파 연합이 1위, 범여권이 2위, 극우가 3위.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예, 이재승 교수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고등학교에 불어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경기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공을 했는데 극우 호랑이는 피했지만 프랑스가 더 험한 산으로 가고 있다. 좌파연합 1위, 범여권이 2위, 극우가 3위. 마크롱 총선 도박 절반의 승리다. 불투명 동고 정부의 주변국 촉각. 조선일보 일면톡은 이런 제목이네요. 드골 때 만든 결선투표, 프랑스 극우 집권 막았다. 이제 이런 드골 때 만든 결선투표, 이런 제목을 단 편집자의 의도는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도 결선투표, 총선이든 대통령 선거든 이 결선투표제 도입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살짝 여기에 버무려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좌파 연합 1위, 마크롱 여당 2위, 1차 때 1위 이변을 일으켰던 극우당은 3위, 좌파 중도 후보 단일화로 역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제 동고정부를 꾸리게 된다면 프랑스의 정치 앞날이 험하다, 험난하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이재명 민생 중도 확장 내걸고 당대표 연임 출사표를 던진다. 민주당 대표 출마 내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윤 이런 사람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법조인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이 사람이 검사 4명에 대한 특검 탄핵 소추안 발의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 사람의 추태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국회 말말말 6월 14일 법사위 전체회의 X 저 아니에요 라는 검사가 이화영 수사검사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박성용 그 검사를 탄핵 소추를 하면서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이른바 회식이 끝난 다음에 민원인 대기실에 똥을 쌌었다. 그리고 그걸 벽에다 막 발랐다. 그래서 탄핵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똥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가 저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 검사가 이화영 수사검사다. 이화영 수사검사다. 이런 말을 이성윤 의원이 했었습니다. 6월 21일 법사위 청문회 때 채널A 사건인데 윤석열 총장이 전화로 무지막지하게 화를 냈었다. 7월 1일 최고위원 출마 선언. 난 윤석열이 제일 싫어했던 검사다. 제대로 맞짱 떠보겠다. 7월 4일 CBS 라디오에서는 법사위 질의 때 검사 음주 추태 그런 의혹 제기했다. 7월 8일 기자회견 뒤 검사 실명 거론 안 한 것이다. 법사위 발언 보면 알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그 발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여기까지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